먼저 우리가 우주의 원소 분포와 빅뱅 우주론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배우냐면, 자, 지금 봐봐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게 인트로. 우주를 관찰한다. 우주가 우리 직접 가본 곳이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가 소리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가 와? 빛이 올 거 아니야? 오늘 밤도 별을 보였죠? 안 볼 거예요? 봐야죠. 낭만이 있잖아요, 별은. 빛을 보고 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저 별은 나의 별 찾고 막 별자리 찾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도구가 발달하고 저 자세한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었던 거죠. 은하단이었던 거야. 막 수많은 은하, 그것도 별의 무리들이 뭉쳐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도구가 발달하면서 점점 그것이 은하이면서 블랙홀이면서 뭐 이런 걸 자꾸 볼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처음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우주가 팽창합니다 라는 것을 증거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빛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단원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최초로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빛 에너지를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요거는 빛의 속력인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플랑크 상수인데 역시 알 필요가 없지만 눈치가 코치라면 여러분들 이 공식이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만들었겠구나 라고 알아두고요. 요것이 진동수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요것이 파장이라는 놈이에요. 읽을 때 람다라고 읽으세요. 람다 설립자 뭐 한자로 읽지 말고. 알겠어요? 람다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람다. 비무금이다. 알았냐? 틀렸다는 얘기야 지금? 뭐 띵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거야? 아유 참 나중에 난 그래서 모양 있는 줄 알았더니 묻어시오. 하나씩 봐라. 결론이거나 에너지란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일단 참고인데 빛의 속도가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내거든 얘들아. 근데 빛이라는 게 이게 모두 빛이야. 알았어? 이게 모두 빛이라고. 각각 빛이 나눠져 있잖아. 이게 모두 빛인데 그럼 누가 제일 빨라?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니네 음파라고 하지. 음파. 초당 340m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가 빠를까? 똑같다는 얘기야. 명심해. 이 소리 누가 빨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다르냐고? 봐라. 속도는 같은데 요값과 요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일단은 가볍게 접근해보자. 빨간색이 적색이야. 그건 알고 있잖아. 한자를 좀 모르는 애들도. 그 외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이라고? 적외선이야. 보라색이 자색이다. 그 외에 있는 선이 뭐라고? 자외선. 누구 맞으면 얼굴 타냐? 자외선 차는 크림 바르지 않아 니네들.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다.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진동수도 크다. 됐지? 그런데 빛의 속도는 똑같아야 된다면서.
그럼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빛의 속도라면 파장은 어떻다? 짧다. 알겠어?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에너지가 센 거야, 고주파가. 알겠지? 그리고 초단파로 갈수록 에너지가 센 거고. 이걸 명심하면 돼. 그럼 빛마다 파장하고 진동수가 다르구나. 맞아.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슨 선밖에 없어? 가시광선밖에 없잖아. 그치? 가시광선은 실제로 어떤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원자들이 내는 스펙트럼에는요, 원소들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 가시광선 영역이 별로 없어요. 2개, 3개? 이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 한 4개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빛을 먼저 분류시킨 다음에, 알겠어요? 요 말을 꼭 기억하자. 보라색은 파장이 짧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뭐냐?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설명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은 이중성이거든요. 입자처럼 개수를 세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파동처럼 매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놈이다. 왜? 입자성은 진동수를 다루는 게 입자성이고요. 파동성은 파장을 다루는 게 파동성이에요. 알았어요? 이 둘을 다 다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빛은 구분되어질 수 있다. 빛은 하나, 둘, 셀 수 있다. 그게 양자라고 해요. 빛의 양자. 근데 여기서 있는 스펙트럼이 뭐냐? 그 빛의 종류를 나타낸 겁니다. 자, 스펙트럼을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뭐냐? 빛의 종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종류가 많은 애들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우리 선을 뭐의 집합이라고 그러죠? 점의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 수많은 점을 다 갖고 있는 애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불연속자리예요. 불연속. 알았습니까?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를까요?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선을 건다는 건 선의 숫자를 낼 수 있는 거고, 얘는 선으로 못 내는 거야. 선이 막 모이니까 뭐가 된 거야? 연속이 된 거죠. 선이 막 모이니까 연속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그냥 무지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초기 개념 영상을 보시고 그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하시고요. 거기에 없는 내용을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를 하면 노트를 피고 보라고 그래요. 지금 테스트가 우리가 왜 노트가 필요한지 알아요? 전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노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니들이 틀린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전날 그것만 딱 봐도 공부가 되는 거죠. 5분 전에 봐야 될 거, 형광펜 칠하는 거 4월에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파란색 펜으로 표시해라,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제 빨간색 펜이 표시가 될 차례예요. 지금 이미 완자에서 파란색을 썼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완자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건 파란색으로 옮기면 돼요. 거기에다가 정보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노트를 피고 문제를 풀 거예요. 적어도 자기 노트라면 몇 페이지에, 그 페이지 적으세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어디에 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줬을 때 이거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러면 점점점 노트를 안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다 아니까 내용이. 알겠어요? 근데 피더라도 빨리빨리 찾는 거죠. 알겠지? 노트를 계속 피고 풀 거고 우리 쓰는 교재는 못 보게 할 거야. 노트만 보게 할 거라고. 알았지? 내가 이제 너희들 뭐 한 2주차 3주차 지나가면 학교 진도가 이제 파악이 될 거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면 그 부분 거를 선생님이 뭐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노트에 줬고 그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데 너네가 틀렸어. 네 노트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럼 빨리 적으셔야 돼요. 빨간색. 그래서 완벽하게 맞춰 놓으세요. 더군다나 니네 학교 수업을 가면
수업의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거 낼 거야? 막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바닥에 떨어지면 다 내 겁니다. 너 바닥에 닿네 팔이? 너도 내 거. 네. 다 내 거야, 씨. 그것도 노트 여기 넣어놓으세요. 여기 3월 며칠 뭐 수업 여기서 시험에 내기로 했다. 이런 메모지까지 다 적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 노트는 절대 학교 갖고 가지 마세요. 꼭 학교 가져가면 애들이 뭔 족보인 줄 알고 맨날 훔쳐가요. 그리고 지대로 안 맞으면 쓰레기통 버리고. 그러니까 꼭 집에 와서 정리하고 여기 학원에 와서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세요. 자기처럼. 수족처럼. 알았습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영상에도 있었는데 자세한 것들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참고상 노트 왼쪽에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중에. 참고는 왼쪽에 적고 저는 오른쪽만 적으라고 노트를 오른쪽 페이지만 계속 적어 나가라고 해요. 왼쪽은 비워놓고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써놓으시면 좋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시험 문제는 100% 나와요. 이 그림.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림은 봐요. 전체적인 구분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걸 선 스펙트럼으로. 그럼 무슨 얘기일까? 우리 가시광선만 예를 든다면 여기 빨간 우측 파남보 이게 7가지 색깔이 있잖아. 근데 이 사이에 다른 색깔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은 뭐 노랑하고 초록 사이에 뭐 더 연노랑도 있고 뭐 진한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쫙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7개의 색깔을 다 갖고 있는 애가 연속이라면 불연속인 선 스펙트럼은 어떤 것이 선 스펙트럼이냐면 이 7개 색깔 중에 노란색만 가서 빵 찍히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은 말 그대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방출. 그 다음에 흡수는 뭐냐? 7개의 색깔이 가서 빵 찍히는데 노란색만 없는 거죠. 중간에 어디 넘어졌나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흡수예요. 그럼 결과는 좀 뭡니까? 어떤 뭐 태양빛이 왔는데 그죠? 태양빛이 와서 어떤 빛에 들어가서 고온의 기체빛으로 그냥 날라오게 되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데 그 고온의 천체가 쏜 빛을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저온의 기체 어떤 원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그만큼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과한 기체가 하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도대체 빛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놈이 누굴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온의 기체, 고온의 천체 이게 다른데 기체들은 원래 원자들이 집합체가 기체라는 물질이잖아요. 그들을 구성하는 전자가 흡수하고 전자가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왜? 우리가 원자핵을 구성하면 누구만 움직임이 가능하죠?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 전자만 에너지를 흡수해서 좀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방출해서 좀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전자가 말하는데 이 고온의 천체 같은 경우는 별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핵융합 에너지가 나와요. 알았어요? 달라요. 발생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일반적으로 다 전자입니다. 왜? 제목에서 나오잖아. 뭐라고요? 얘를 찾겠다는 거예요. 저 원소를 찾겠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떤 자료 갖고 원소를 찾을까요?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범죄를 저질러도 알죠? 구속이 안 돼요. 그죠? 왜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보가 없어. 맞아요. 이거 언제 찍어요? 민증. 야, 나 민증 나왔다? 구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니네 정보가 범죄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서 지문 딱, 요놈! 하고 잡았다, 요놈. 이렇게 잡히는 거지. 니네는 안 잡혀요. 지문이 없어요. 지문과도 같은 겁니다. 뭐가? 이런 스펙트럼이. 무슨? 불연속. 선 스펙트럼이 지문과도 같아서 컴퓨터에 모든 원소들의 선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수소부터 시작해서 하물며 저 철 원소까지 선 스펙트럼 선이 다 고유하다는 얘기예요. 개수도 고유하고요, 위치도 고유하고 두께도 고유해요. 그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빛을 딱 받았다. 그럼 일치. 그럼 이
기체에는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아셨어요?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방출이나 흡수로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기체는 뭔가 비겠죠. 근데 빈 것도 어차피 검은색 선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 비교해보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들은 고온의 기체니까 선 스펙트럼 찍히겠죠? 그거 비교해서 찾으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잘 봐요. 원소의 종류가 어떨수록 빛이 복잡한 선이 나올까요? 많을수록요. 많은 애들이 섞일수록 복잡한 선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은 기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 스펙트럼 뭐라고? 원소의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원소에 일부 선을 끄집어왔어요. 선이 4개만 찍겠어. 강한 빛, 이 원소가 다량 있으면 전자도 다량 있다는 얘기잖아. 그 전자들이 뿜어내면 빛을, 이 선의 종류는 많아진다, 똑같다. 선의 숫자 똑같습니다. 왜? 너가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문을 찍어요. 지문이 똑같겠죠. 계속 찍다 보면 선명해지죠. 지문이 바뀌진 않아요. 원소가 많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 다량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선명해지고요, 또 하나 굵어져요.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굵어져요. 선명하고. 이게 위치가 바뀐다는 건 다른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량, 그러니까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막 음극선을 쏴가지고 얘를 해리시켜서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다량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으면 이거보다 선이 두껍고 선명해집니다. 아셨어요? 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함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2개의 스펙트럼으로 빛 속에 포함된 원소들을 뭐 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주에서 나오는 빛을 가장 많이 연구한 과학자 허블이라는 과학자인데, 허블은 요거 연구했어요. 흡수가죠.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의 빛이 막 발산이 되고, 가까운 태양들은 그래도 직접적인 우리가 태양광선을 볼 수 있지만, 너무 멀리 있는 빛은요, 중간에 다른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쪽에서 오는 태양빛이든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는 포함되어 있더라. 수소와 헬륨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허블이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보라하고 빨강하고 누가 제일 많이 꺾였나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굴절인데요, 이게 프리즘이죠. 위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껍죠? 두꺼운 쪽을 꺾여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꺼운 쪽을 꺾이니까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얘는 아래쪽이 두꺼우니까 저 아래쪽이 보라색이고. 아셨어요? 자, 굴절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볼록렌즈 보이죠? 어디로 꺾인다?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근데 꼬목렌즈 어때요? 밖으로 나가겠죠. 이런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 위치도 잘 봐주고, 니네 대신에 뒤집어 놓았더니 얘 이런 거 틀려요. 알겠습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인 애가 보라색입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건 무엇이다? 방출 스펙트럼이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기체는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고. 아시겠죠? 요것만 잘 봐두십시오. 커다랗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은 아니고, 가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과 저온의 기체가 통과되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에너지가 세면
진동수가 어떻다고요? 에너지가 세면 진동수는 크다. 에너지가 세면 파장은 어떻다? 짧다.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진동수 파장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전문적인 용어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함수예요? 잘했어요. 사인 함수예요, 이게. 여기 숫자는 코사인 함수고, 이런 걸 주기 함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호도뻑 이런 거 배우잖아요, 수학에서. 라디안 뭐 이러면서 배웁니다. 이게 주기 함수인데요. 파동이 주기 함수예요, 여러분. 그럼 이 주기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 거냐? 지가 움직인 거냐? 아닙니다. 주기적 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는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요. 주기적 운동을 하는 애들은.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0이라고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위상이 다른 거죠. 위상이 다른 거예요. 이 지점이. 얘하고 위상이 같은 애는 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변이를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요건 무슨 변이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잡아서 요렇게 알아둡니다. 왼발 오른발 이게 한 파장이에요. 왼발 오른발 이게 한 파장이거든요. 주기함수라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왕복하는 거 있죠. 왕복하는 거. 이것도 주기함수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자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주는 거 없고 뭐 그런데도 기분 나쁜 친구가 있어요. 걔를 딱 앉혀요. 그리고 뺨에다 걔 왼쪽 뺨에다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뺍니다. 손을 여기 진폭이에요. 이렇게 빼는 게 진폭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악 몇 대 때렸어요 지금? 두 대 때렸죠. 봐봐요. 토악 얘가 무슨 뺨 맞았을까요? 니네 느껴봐요. 어느 쪽 맞았어? 이 녀석이? 자, 왼쪽 맞았어. 이건 어느 쪽 맞았어? 오른쪽 맞았어. 이해가냐? 다시 말하면 왼뺨부터 출발해서 때려 왼쪽으로만 한 파장이란 말이야, 그게. 알았냐? 그러니까 왼쪽 때리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 때리는 것도 다 0이거든? 근데 위상이 다르잖아. 왼뺨 맞고 오른뺨 맞고. 그래서 봐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때려봐. 진폭은 그대로고. 이거를 펜을 잡고 쳐버리면 선이 그어지겠지. 근데 이 칠판이 싹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어? 근데 얘가 웃어. 이렇게 때리는데 웃어 얘가. 기분 나쁘잖아. 울게 하고 싶어. 어떻게 때리면 돼? 빨리 때리면 되죠. 따다다다닥 때리면 이게 진동수야. 알았냐? 막 때리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으아! 왼발 오른발이 짧아졌죠? 단파장은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셉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진드근이 보면 알 수 있다. 자, 우주의 원소 분포 뭘로 알았다? 지금 봐봐요. 스펙트럼으로. 그것도 뭘로? 선 스펙트럼으로 알았다. 자,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무엇을 분석해서 알았다?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특히 아까 조심하세요. 어떤 특정 원소의 양이 많아지면 거기서 발생하는 선 스펙트럼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뭐만? 두께, 선명도. 그래서 봐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뭐냐? 똑같은 위치인데 얘가 또 굵네, 얘는 얇네. 분명히 다른데 위치는 또 달라요. 거기만 유독 그 선 위치만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선폭을 비교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컴퓨터 계산합니다. 니들이 계산 못해요. 두껍고 얘는 얇고 그럼 얘는 원래 똑같은 양일 땐 두께가 서로 이런데 많으니까 아무래도 두꺼워졌을 거 아닌가 이런 걸 컴퓨터에서 계산해요. 지금 뭐 인간이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거 잠깐만. 야, 선폭이 넓으면 질량이 많은 걸까? 좁으면 질량이 많은 걸까? 넓으면 질량이 많은 거야. 선명하니까. 이해갔니? 그런 거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이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외우세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누구라고? 수소. 2등은? 그래요. 그겁니다.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가 헬륨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구장창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날개글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흡수선이냐 방출선이냐 그건 형광지에
딱딱 선이 찍혀 있느냐 아니면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밖에 없으니까 검은색 선이 찍히느냐 그거 흡수. 근데 검은색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 찍히면 뭐? 이건 방출이다. 선생님이 빨주노 쪽 하나 뭐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타이즈를 입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니들이 딱 표시를 들고 출발! 그럼 막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란색 타이즈를 입은 선생님이 돌고래를 넘어서 푹 넘어졌어. 그러면 빨주 초파는 것만 빵 지키겠죠 벽에. 노란색 자리가 어때요? 검어지겠죠. 그게 흡수예요. 중간에 어딘가 넘어진 거야 흡수된 거. 이제 그 다음에 준비. 자 준비 출발했는데 준비하는 와중에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 막 떠나가. 아까 꼴찌 했으니까 그분 가서 혼자 빵 찍히면 그거 뭐라고? 방출. 그게 이해 갔어? 그런 거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색깔만 얘기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라 그래. 보이는 게. 그래서 너네 시험도 가시광선 영역이 나와. 그래서 자기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 가시광선이 뭔지 모르겠다. 숫자 외워버려. 686, 486, 434, 410 외워. 그게 가시광선 영역이야. 알겠냐? 아니 자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찬찬히 치다 보면 저거 숫자쟁 그 개념이 강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도 외워. 알았어? 얘들아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라고? 그 다음 몇 대 몇이야? 3학년 1반이야. 알았냐? 꼭 잘 기억해라.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과정.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살짝 기분 좋게 얘기했지만 천체에 관해서 세계 최고로 자부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 그러게.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자부심 커요 우리나라가. 나사. 와우! 나사 빠진 일. 나라 이름을 미국. 아까 실망했잖아요. 미국 할 때 독일 할 때 실망했죠. 맞아요. 여러분 영국이 근대 고전 역학을 주도한 나라라는 거 알아요? 물리학의 발달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아이고 우리 영국 사람이에요. 막 조선시대에 뉴시가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국의 캐번디시 왕립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캐번디시라는 과학자 어디서 들어봤지? 그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 이름이 쭉 돌턴, 톰슨, 뉴튼 그리고 나머지 러더퍼드? 뭐야 그거 영국 사람 아니잖아. 거기가 물리학의 중심이니까 세계 곳곳에 그걸 다 가져온 거야 그 사람들이. 알았니? 그래서 물리학의 중심 거기야. 그래서 뉴턴의 사과나무가 거기 있다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 일본의 우상이 잉글랜드인데 그지? 잉글랜드. 그래서 걔들 하다못해 도로도 걔들이랑 똑같이 했어. 걔들 왼쪽 도로 알지? 자동차 왼쪽에 영국하고 일본만 그래. 몇 개 나라만. 좌측 통행이야 자동차가. 괜히 운전면허 따갖고 일본 가서 운전할 때 조심해라. 우측으로 돌아가면 뒤진다 아주. 근데 얘네 그런 일도 있었잖아. 영국의 그 뉴턴 사과나무를 일본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일본 물리학회에서 몇 명을 보냈어.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온 거야. 가지고 자기 앞마당에 심은 거지. 걔를 심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NHK에서 찍고 있는 거야. 어느 아침에 와봤더니 사과 없는 거지. 야 찍혔다. 그래서 막 전국에 방송을 내보내서 드디어 뉴턴의 사과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갖고 진짜 실황으로 생방송으로 딱 틀었거든? 세상에 6시 정도 됐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손을 쑥 따온 거야. 훔쳐간 거지 말 그대로. 뒤집힌 거야. 뉴턴의 사과를 딴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잡았어 3시간 만에. 옆집 아저씨야. 이 아저씨 말이 되게 웃겨. 2달 내내 봤는데 아무도 사과를 안 떼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탓해. 그래서 광고 6편 찍었어요. 월급 내고. 탔으니까 사용을 뭐잖아요. 취득한 거잖아. 그래서 일단 벌금 내고 광고를 6개 찍었죠. 그만큼 물리학이 영국이 되게 발전했고요. 영국의 자존심이 뭔지 알아요?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걔네는 우주가 정상 우주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는 일정하다. 거기에 우리 지구도 어딘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걸 깬 게 얘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겠냐고.
네가 왕이 왕이 딱 군림하는 군주 국가를 막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뭐 3년마다 하나씩 막 뽑겠대. 그럼 너 기득권이 그 가만히 있냐고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초반에 정상 우주론을 막 생각했던 과학자들이 이 우주론, 이게 빅뱅이 아니었어 얘들아. 그냥 그 TV에서 저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데 야 뭐 그 우주가 뭐 팡하고 터졌어? 빅뱅이야? 걔들은 탕탕이 뱅뱅이잖아. 빅뱅이야? 그거야! 소리쳤는데 빅뱅 우주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차고 넘친 거야.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정상우주론 주장한 거 알아요? 아인슈타인도 정상우주론 주장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허블이란 과학자 때문에 정상우주론의 과학자들이 이러고 있었지. 야 이렇게 틀린 걸 아는데도 아직도 영국은 정상우주론이거든.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또 정상우주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있어. 몇 개가. 근데 증거가 너무 많은 거야. 증거가. 그 증거에 앞장서 증거 수집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명탐정 허블이야. 이 사람이 증거를 다 수집했어. 니네 교과서에 허블 없을 수도 있다. 왜? 찾아봐라. 허블 없을 수도 있다. 있어? 딴 개그. 허블 있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물어봐. 허블아.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인슈타인한테 I'm sorry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 야,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라는 걸 발견하거든. 정상우주를 증명하려고 우주 상수를 만들어내. 네? 그리고 딱 정상우주론이 합법화를 시키려고. 나중에 그 우주 상수가 빅뱅 우주론에 맞아. 넣어놨는데 대단한 거 아니냐? 아, 천재는 뭘 해도 돼. 그지? 자, 확립 과정이라는 건 뭐지? 증거 수집 과정이야. 증거 수집 과정. 그럼 도대체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체육 시간에 아는 내용이야. 가만 봐봐. 야, 체육이 시작되면 어떻게? 어디 뭐 하나 모이지 이렇게 차려서 그리고 꼭 실천하는 말이 뭐야? 야, 반팔강경 좌우로 나란히 뭐 하잖아. 그럼 기준 하잖아. 그럼 니네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와 이거 움직이잖아. 근데 어느 날 네가 맨 끝에 있던 거지. 기준이 가운데. 자, 양팔간격, 뭐 반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가면 어떻게? 뒤도 안 보고 뛰죠. 막 뛰는 저 멀리까지. 막 뛴다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으로부터 가까운 애보다 먼 애가 더 멀리 간다는 거야. 이게 커지려면.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별이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잖아. 이게 허블의 법칙이라니까. 알았어? 봐라. 간단한 설명이 이런 거지. 자, 여기 A라는 별이 있어요. A라는 별. 그 다음에 B라는 별이 있어요. B라는 별. 그 다음에 C라는 이거 멀리 가면 잘릴 건데. 봐라. 얘가 관측을 하는 거야. 얘가 누구야? 얘가 관찰자야. 관찰자. 그럼 B가 여기가 있어. 이렇게 B가. 여기가 잘리거든. 그래서 얘가 야 여기로 와. 부끄러운데 여기로 왔어. 이렇게. C. 얘들아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봐. 이 거리는 같았다고. 근데 얘가 몇 배로 커졌어, 거리가? 2배로 커졌단 말이야. 1에서 얼마로 커졌어? 2로. 그럼 얘는 거리가 여기 있잖아. 그치? 얘는 그럼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지. 4로. 알았니?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요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얼마 멀어졌어? 1 멀어졌는데 얘는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 2가 멀어지는 거야. 이해가니? 멀리 있을수록 그렇게 더 멀리 가야 돼. 양팔강경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먼 놈 저 먼 놈 막 신나게 떠가야 돼. 저 멀리까지 가려면. 이런 현상이 우리 고속도로에서도 일어나거든. 앞차가 천천히 가다가 어이구 저 차를 못 따라잡았네. 빨리 잡아야지. 붕 달리잖아. 그러면 뒷차도 따라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차는 마치 막힌 도로 뚫린 것 마냥 야 갔는데 앞에 꽉 차 있어.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 조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앞사람 놓치지 말라고 그래. 5m 이렇게 간격으로 계속 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돌아요. 야간에 능구라니까. 그러다가 봤더니 10m 아니 6m야. 그럼 어떻게 해? 한 발 빨리 가겠죠. 그럼 저 뒤에 있는 애는 두 발 쫓아가야 돼. 5m를 맞추려면 그럼 저 뒤에 있는 애 뛰어요. 앞에 뭔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쓰러져요. 알겠어요? 이게 기준적으로도 먼 곳.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 보는 게 없어요. 외우세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외웁니다. 꼭. 알았지? 우주의 중심이 없어야 이게 성립돼.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우주는요,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왜? 빛이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주라고 우리가 그리는 거지, 아직은 도착 안 한 빛도 계속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공룡시대에 반짝했던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들 후세에 가면 우주는 더 크게 측정이 돼요. 그 별들이 오니까. 그래서 천체학자들은 우주를 과거의 일기장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허블의 법칙은 무엇이냐? 지금 헛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없는데 관측자로부터 멀다면, 알았습니까? 후퇴 속도는 빨라진다는 게 기본입니다. 아셨습니까? 설명은 다 끝났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 자, 6개월마다 거의 관측을 해보거든. 근데 이게 무슨 스펙트럼인고 하니 흡수 스펙트럼의 이 그림이. 요거 이렇게 뭐 명암 있잖아. 니네 참고로 시험지가 흑백이지. 빨간 쪽 하나고 나올 거 기대하지 마라. 알았니? 이렇게 오는데 뭐 이거 환하고 뭐 이러면 이거 연속 스펙트럼인데 검은 선이 찍혀 있어. 이러면 흡수야. 알았어?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결과, 자 봐봐. 아까 내가 400 나노미터, 이게 나노미터거든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인데 파장이 봐요, 길수록 이거예요. 에너지 어땠죠? 이런 거죠. 여러분, 파장이 긴 게 뭔 줄 알아요? 장파예요. 장파. 장파가 우리가 전파 같은 게 장파예요. 전파 어디에 이용해? TV나 라디오에 이용하지? 이렇게 파장이 길어야, 얘들아, 이렇게 파장이 길어야 멀리 가. 파장이 길어야 멀리 가. 남자 목소리가 빨라. 여자 목소리가 빨라. 그렇지. 근데 남자는 음의 높이가 낮아, 높아? 낮죠. 내 목소리 낼 수 있어. 되게 낮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높아. 3옥타브 높다고 그러죠. 진동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에너지가 센 거예요. 얘들이 고함치잖아요. 비명 지르잖아요. 99%의 남자들은 놀래요. 깜짝. 근데 그런 여자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놈은 반사일 거예요. 진짜로. 야, 어떤 정상적인 정신사세로 막 소리 지르는 여자는 범죄를 저질 수 있을까? 못 저지릅니다. 여자들이 소리 지르면요, 엄청 에너지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는 비 오는 날 교문에 가면 조용해요. 근데 현관을 딱 들어가면 난리 나요, 소리가. 근데 남자애들 고등학교는요, 교문에 딱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가보면, 야, 이거 뭐냐,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냐? 장파는 멀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 적외선이 보통 46%, 가시광선 46%, 약 8%가 자외선이야. 근데 그것도 성층권이 차단을 해줘야 니네가 살아. 유해자외선. 그래서 우주선이라고 해. 스페이스 셔틀이 아니라 레이. 알았어? 선. 알았지? 지금도 얘가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 검은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요렇게 얘기해.
전문용어로. 잘 들어. 니네도 아는 거야. 야, 자동차가 니네 옆을 이렇게 한다. 엥. 차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멀어져. 파, 니네 다 알잖아. 이게 도플러 거라니까. 아, 멀어지면 에너지가 약해지는구나. 이건 뭐야? 가까이.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 멋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사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한 말을 봐야 뭐 한탄네트 나왔냐? 네가 점수자 심사위원이냐? 저기 탈락입니다. 뭐 이런 거야? 그냥 들어두라는 거지. 알았어? 결국은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별빛이 어떤 별이나 은하단이 가까이 오면 별이 셀 거라. 별빛이. 근데 멀어지면 어때? 약해질 거라. 이걸로 판단한 거야. 그랬더니 이 가까운 은하고 먼 은하의 차이점을 보면 똑같이 정지 상태의 어떤 그 흡수 스펙트럼도 가까운 애들은 요만큼밖에 멀어지지 않았는데 먼 애들은 그만큼 더 멀어졌다는 얘기지. 우주가 뭐한다? 결론 팽창한다. 이게 도플러 효과다. 알았어? 그럼 봐라. 이 사람들은 허블은 이걸 통해서 도플러 효과를 적용시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부른 거야. 적색편이. 적색이라는 게 파장이 긴 거잖아, 얘들아. 저기 686 나노미터가 붉은색이야. 412 자외선이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400과 700 사이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가시광선.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이렇다. 그러면 모든 은하가 그럴까? 아니야.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보다 제일 가까운 은하거든? 한 10만 광년, 20만 광년 정도 될 거야. 걔는 다가와,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멀어지더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결국 우주 팽창론은 허블의 적색편이 현상이 증거예요. 이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뭐의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 하나 배웠어요. 적색편이. 됐죠? 그래서 허블이 대부분 은하에서 대부분 내가 얘기했잖아. 일부 은하는 또 다가오는 데 있다니까. 적색편이가 관측되었고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도 뭐한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됐죠? 자, 허블은 그래서 자기 법칙을 세웁니다. 잘 보세요. 요게 관측자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랬더니 무슨 속도가 후퇴 속도가 빨라지더라. 우주 팽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엇이야? 직선이잖아. 직선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궁금하죠. 맞죠? 자, 세로축이 뭡니까? 속도니까 이렇게 씁시다. 벨러서티, 후퇴 속도. 이게 무슨 축이니? Y축. 그치? 거리? 메가파섹이에요. 파섹. 여러분 파섹이 뭐예요? 아, 3. 거기 C파섹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요거 아니에요. 요 C파섹 들어봤어요? 네. 절, 아 등급. 맞아. 빛이 뭐. 그러니까 별이 C파색에 있을 때 그때의 빛을 절대 등급으로 맞아. 그래서 그렇죠. 겉보기 등급 이런 거 봤잖아. 들어봤죠? 그게 바로 거리예요, 거리.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뭐 간 거리. 1파색, C파색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놓자. 거리. 이거 무슨 축? X축. 여러분 직선의 방향이 뭐야? Y는 이거잖아. B 얼마야? 0.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죠. Y축 후퇴 속도는 그럼 요 A가 H네. 이걸 허블 상수. 허블 상수. 알았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누가 허블 상수가 더 커? 1이 더 크잖아. 기울기가 크니까. 즉 뭔 뜻일까?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같은 거리지만 1은 더 빠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우주를 측정했잖아. 우주 그것도 야 우리가 보는 한계의 우주야. 알지? 우주는 더 큰데 우리가 보이는 우주가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1하고 2로 계산했을 때 어떨 때 지금 우주 나이가 더 오래됐다고 측정이 될까? 2야. 얘가 호체 또 느리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근데 1은 굉장히 빠르잖아.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크면 우주의 나이가 적게 측정이 돼. 상수가 작으면 우주 나이는 길게 측정이 되고. 자, 이름 뭐라고? 뜀박질한 거야. 막 뛰어간 거야. 그래서 거리를 측정했더니 100m야. 우주의 그러니까 거리가 그냥 100이라고 하자. 9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하면 9가 나오겠지만 R값 100m야. 근데 어떤 애는 뛰었어. 어떤 애는 이러고 갔고. 근데 누가 오래 걸리겠어? 이게 오래 걸리지. 이게 H가 작은 거라고. 왜? 호텔수가 느리니까. 막 뛰어가는 애는 빠르고. 그러면 누가 시간이 오래 걸려? 깨금발 진해가 오래 걸리겠지. 뭐 그렇게 깨금발 진해로 측정한 우주 나이는 되게 오래 있는 걸로 측정이 되고, 그다음 막 뛰어가는 애로 측정하면 우주 나이는 되게 짧은 걸로 측정이 되겠지. 그 얘기야. 허블 상수가. 그래서 여기 보이냐? 우주의 나이 데스 H분의 1이다. 허블 상수가 크면 우주의 나이는 적어지고, 허블 상수가 작으면 우주 나이는 크게 측정이 된다. 그래프 기울기의 역수다. 이런 말을 써. 이해가 가야 돼. 그런 말이다.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 허블이 우주에서 오는 어떤 신호로 허블 법칙을 가정했어. 그게 뭐야? 빛의 그래, 빛이라니까. 그 빛의 속도를 올리면 나이가 되는 거야. 알았니? 빛이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았어? 그러면 우주 나이가 측정이 되잖아. 허블 상수가 그거야. 상수가 크면 우주 나이는 젊어. 상수가 작으면 우주 나이는 길어. 그래서 현재는 137억 년. 알겠어? 137억 년. 이 정도로 측정을 한다. 자, 여러분, 허블 법칙이 이 그래프인데요. VR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떴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주가 뭐하기 때문이다? 팽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때 요 A가 뭐야? A가 H로서 무슨 기울기? 직선 기울기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크면 우주 나이는 어떻다? 작아진다. 고로 우주 나이는 H분의 1에 비례한다. 아셨습니까? 옛날 대치에서는 이 구하라고 나와. 구하라. 허블 상수가 이런데 빛의 속도를 초당 30만 킬로로 계산했을 때 우주 나이는 얼마인가? 구하라. 서술형. 근데 오답자가 전교에서 10명도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려준 겁니다. 이거 낼 거야. 그럼 알려준 겁니다. 기억난다 아직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마지막 문제를 독특한 문제로 내래. 내가 원했을까? 중간고사 때 우리 학교의 교환은 거의 한 명도 맞추질 못하더라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딴 거 냈어요. 우리 학교 교사 선생님 성함을 와우! 10%도 못 맞추더라고. 와, 어떤 놈은 빛나리 별명이에요. 그분. 거기다 그것을 이기겠어요. 알아요? 교화가 뭔지? 개나리. 개나리 같아. 니네 교화 뭐야? 교화요? 예, 학교에서 딱 정한. 몰라요. 이게 개나리래요. 개나리. 개나리. 욕 아니에요? 욕.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교수님 성함 알아요? 이제가 어떻게 알아? 좋아. 저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니네가 이상한 거야. 너 학교 가족회의에? 오늘 선생님 이거 뭐야? 엄마가 물어봐. 너 뭐야? 그죠? 있죠 진짜 뭐 이러면서.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 성함 알았는데. 봐, 대부분 학생들이 저래 정상이라고.
차라리 안 것도 10%니까 안 것도. 아 그때 히트 쳤는데요. 아 농업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내셨다. 돼지 체온되는데. 어딜 거 아니야? 맞춰봐. 아, 네. 항문이야. 정답이. 근데 우리 반 놈 하나가 그만큼 맞고 있더라고 교무실에서. 제가 보다 후땡이라고 쓴다. 후땡. 항문을 아. 후땡 이렇게 써갖고 맞고 있더라고. 비야 된 말이야. 장. 몰라요? 네,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착한 학생이지. 아니 그것도 안다고 또 나쁜 학생은 아니죠. 자, 여러분 허블의 법칙은 관측자로부터의 거리하고 그 거리에 따른 은하나 별들의 속도를 봤을 때 사실 이 사람은 은하단을 연구했어요. 은하단. 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은하단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건 우주 팽창의 증거다. 그때 그러면 관측자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우주 중심이 어디인지 모른다. 왜? 우리가 한계적으로 본 구역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 B라는 별에서 그 은하에서 관측하는 애들이 저 끝에 있다면 저기서 관측하는 거 고마운 거예요. 우주는 끝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디까지만 빛이 지구로 도달한 그 거리까지만 우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비교가 나왔습니다. 아, 정상 우주론 이제 뭐예요? 꼰대파죠. 꼰대파. 그 기존에 있던 애들. 빅뱅 우주론 뭐 신진 4대부 정도는 되겠죠. 얘들이. 여기 싸움합니다. 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점. 알았습니까?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빅뱅이 일어난 후 급격한 팽창. 현재와 같은 저온 점일도의 우주가 되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빅뱅 우주론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라요. 그럼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과 지금 우주와 질량이 누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질량이 똑같다예요. 그럼 봐요. 질량이 보존이 되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한다니까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 뭐죠? 그래요. 밀도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우주 빅뱅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피가 팽창하는데 그냥 팽창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에너지의 측면이에요. 아침에 뭐 먹었어요? 점심, 예? 집이 어려워요. 뭐야, 아침 굶고 다녀요. 아침 뭐 먹었어요? 결론은? 어렵다. 집안이 어렵다. 왜 아침 굶고 다녀? 왜? 자야죠. 아, 자야죠. 동감. 잘래 먹을래? 점점 이상. 그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 질량도 보존되지만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 에너지가 있다면, 자, 에너지 보존이면 어떤 때 에너지가 크다? 동일하대. 그런데 왜 자꾸 절약하라고 그래요? 불 끄라고 오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네, 어쩌네, 막. 그리고 막 TV 틀어보면, 이젠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뭐 이런 말 써요. 에너지는 편하지 않는다는데? 엔트로피 있었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지고 연력학, 이거 여러분 비문학도 많이 나와요.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지.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주 초기하고 지금하고 에너지는 또 동일해요. 그런데 쓸모 있는 에너지가 맞느냐, 쓸모 없는 에너지가 맞느냐 차이예요. 결국은 전체 에너지가 똑같다면 처음에는 쓸모 있는 에너지 1 있고 없는 에너지 0 있어요. 근데 우주가 자꾸 팽창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물론 그들의 합은 어떻다? 일정한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봐요. 왜 쓸모없는 애를 바뀌느냐 라고 한다면 니네도 충분한 한 일종이지만 저는 신이니까
비웃는 얼굴 여러 가지예요. 뭐 입술로 비웃는 거 처음 봤어요. 인정합니다. 귀신도 신앙이냐? 아하. 그 영화에서 보면 그죠? 상관이 부하직원한테 이걸 털으러 가서 뭐 던질 때처럼 확 던진 바닥에다가 저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부피가 팽창하는 게 저절로 팽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썼으니까 얘가 늘어난 거예요, 부피가. 이거를 우리 가까운 데서 뭐라고 보면 되는 단열 팽창에서 볼 수 있어요. 요만한 공기덩어리가 올라가면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면 얘가 팽창하죠. 다시 풍선도 올리면 터집니다. 팽창할 때 가만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기초적인 게 열에너지예요. 열에너지 일부를 일에너지를 쓰면 열에너지가 줄겠죠. 그걸 측정하는 게 뭐예요? 온도계죠.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죠. 우주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우주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현재 2007K 정도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우주의 온도가. 그래서 이건 이해 갔어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런 현상이 쭉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조목조목 설명이 되면 돼요. 그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정상 우주론은 뭐 때문에 문제냐? 일단 이름도 그렇죠. 싸구려죠. 알루미늄 호일 되게 싸잖아요. 감호프 뭔가 끝에 푸 있으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스모프 비싸 보이고 호일 알루미늄 호일 이 아저씨가 야! 정상 우주론도 팽창 뭐 이런 허블도 막 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야 팽창해. 근데 밀도는 안 변해. 밀도가 안 변하는데 부피가 팽창하는데 밀도가 안 변하면 뭐가 커져야 돼요? 질량이 같이 커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우주상.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우주상 씁니다. 이런 쪽으로 맞아. 근데 너무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분 독일이지. 걔도 뭐요? 알로 뭐라고 했던 소리.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허블이 오케이. 어깨 두드려주면 어깨는 못 두드려주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여튼 인정을 했죠. 그 우주상수가 빅뱅 우주론에 성립해요. 여러분 빅뱅 우주론도 확실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팽창은 맞는데 급팽창을 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초기에 급팽창하고 나중에 조금 적게 나중에 가속 팽창을 해요. 이래 우주가 맞아요. 우주가 팽창하는 게. 왜 급격히 온도가 변할 시점이 2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요 적당히 섞어서 가속 팽창 우주론이 대세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두 개만 비교하는 거죠. 얘는 뭐 때문에 잘못됐다? 질량이 새로 생겨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어긋난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가 일정하게 커지고 질량이 커지면 온도가 일정해요. 얘들은. 그래서 보시면 우주 크기 팽창하는 건 똑같다 이거죠. 왜? 누가 허블이 하도 발견해냈으니까 우주는 팽창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이. 불알 친 거죠. 우주의 질량이 증가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들이 또 얘는 어떻게 자꾸 감소. 얘는 뭐야? 일정이에요. 밀도 일정하다. 그쵸? 그 얘기라고. 온도 얘는 뭐야? 하강이죠. 팽창을 하니까. 일부 에너지를 일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팽창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팽창 빅뱅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에너지적인 무질서적인 측면으로 본 과학자들의 우주의 멸망은요 쓸모없는 에너지가 꽉 찬 우주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팽창도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하지 않은데 근데 계속 사람은 뭐의 습성이 있죠? 윤회의 습성이 있죠. 우리 죽은 거 아니야. 뭐로 태어나? 뭐로 태어나고 싶어? 치킨 한 마리 추가. 난 양념이야. 야, 이 닭젓동이 지금 쳐다보는 야, 왜 닭이야? 왜? 그냥 공동 생각하는 게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거죠? 자, 이만 지가 지 종족을 잘 먹으려고.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그래서 우주가 폭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우주와 우주 사이를 웜홀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화이트홀, 블랙홀 막 이런 헛소리 찍찍 내뱉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 진화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건 헛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는데 진짜 소리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같은 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가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증거가 다 있어. 사기꾼도 그냥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아무리 똘똘한 사람도요 주변에 3명만 작전 짜고 들어가면 다 속는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덤비면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친구 중에 누가 사기당한 애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 씨 옛날부터 아주 그냥 맨날 그 기가 얇고 아닙니다. 작정하고 덤비면 다 속아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위로해 주시라고 그거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당했어.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뭐야 일정이 아니고 우주온도 어차피 밀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에너지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에너지의 일방적 연력학칙 이 법칙이 안 맞는 거야. 팽창을 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없는 에너지가 자꾸 생기는 거지. 질량이 생긴다는 건 에너지거든. 왜? 질량이 에너지라고 누가 얘기했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거든. E는 mc제곱. 그래서 우주상수의 의미 급했던 거야. 알겠냐?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 봐봐. 여기 봐봐. 정적인 우주론과 동적인 우주론. 여기서 동적이라는 건 뭐야? 우주 빅뱅론이 동적인 거야. 저기 정적 우주론과 둘이 싸움했는데 증거가 나왔다는 거야. 누구? 허블. 허블의 법칙이 나왔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그 멀어지고 가까워짐에 따라 그게 무슨 법칙이라 했어? 머리를 더 소리 에너지. 도플러 이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후퇴 속도와 관측적 거리에 따른 허블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허블 상수를 얻어내잖아. 그 증거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짜적으로 대립을 하거든. 그런데 결정적인 가모프라는 사람이 1940년대 우리나라 막 광복에 막 들떠 있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네 안 찾네, 나무로 갈라지네 안 갈라지네 이거 걱정하는데 얘들은 우주가 없답니다. 대영 제국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식민지가 너무 커서. 근데 그들이 걱정하는 거 그때 예측한 게 그거였어요. 봐라, 분명히 우주 배경 복사가 올 것이다. 분명히 지구에 도달한다. 지금도 도달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이론을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칸이 네 칸이 있는데 우주 빅뱅의 증거가 몇 개 보여요? 2개입니다. 무슨 법칙하고? 허블하고 뭐 있어요? 3대1. 이거 질량비 뭘로 찾았어요? 스펙트럼.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증거 몇 개 배웠죠 지금? 2개 배웠습니다. 아셨어요? 명심하십시오. 야, 호일은 불화쟁입니다. 근데 정상우주론이 마냥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만 딱 우리가 객관적인 비교를 해서 그렇지 진짜로는 정상우주론도 맞는 얘기 되게 많아요. 빅뱅 우주론이 설명 못하는 거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자, 가다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는 방출이고 나는 흡수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커먼 선이 그어지면 흡수예요. 밝은 선이 그어지면 방출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색깔이 있네 없네. 얘들이 참 현실적으로 만든 건 흑백으로 만든 거죠.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요. X입니다.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다. 그 방출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여러분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 굴절시킨 게 아니고 그냥 본 거잖아. 고온의 방출빛은 무지개. 이게 연속이잖아요. 다가. 연속 스펙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2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글 있죠. 글귀. 이거 정말 잘 연구하세요. 왜? 진지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그럼 뭔가 머리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흘려 읽으면 맞네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 버릇을 들이세요. 분광기로
배경을 등을 관측한다면 여러분 배경 등은 연속이죠. 그죠? 그러면 누구와 같이 나타나야 돼요? 다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태양빛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원소의 기체 방정관 이건 뭐냐면 특별한 원소 기체만 넣었다 그 안에. 그럼 걔 선스펙트럼만 나와야죠. 맞죠? 특별한 원소만 넣었으면 그 원소에는 여러분 그 원소에는 누구를 갖고 있다? 전자를 갖고 있거든. 전자마다 그러니까 원자들마다 갖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고유하다는 거야. 응?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맞거든. 근데 수소 같은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원자조차도 선 스펙트럼이 고유해. 헬륨은 더 복잡해. 선이 종류가 많아. 왜? 전자 두 개가 내보내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그냥 흡수하면 도망가고 방출하면 끌려 들어오고 전자가 죽어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도망가고 방출하면 들어오고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돈 좀 생기면 우리 상민이 가출하고 그죠? 돈 다 쓰면 집에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가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 껍질을 거쳐서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거라는 거죠. 아 물론 여기부터 저까지 팍 튀어나갈 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냥 뭐 거치도 않고 튀어나가겠지만 약간의 에너지를 받으면 탁탁 튀어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핵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은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전자가 머물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 다양하다는 그 껍질이 고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원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방출되는 에너지 또한 고유해가지고 선이 다 다른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지금 같은 기체를 넣었대잖아. 그럼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이 다 비슷한 눈길이 는 거 아니야? 똑같은 눈길이. 그럼 선 스펙트럼 뜨죠. 알겠어요? 그 기체를 많이 넣으면 선명하고 두껍게 뜨고, 그치? 적게 넣으면 얇고 흐리게 뜨고, 뭐 이런 거죠. 위치나 선의 숫자는 그대로고. 그래서 기체 방정관을 관측하잖아요? 방정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왜? 방전이라는 건 에너지를 주어서 얘가 발산하는 거야, 기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와 같이 나타난다. 야, 부끄럽다. 원소 기체 방정관은 나와 같이, 이건 맞았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별빛이 조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조온이라는 건 여러분 에너지든 열이든, 열도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기체예요. 물질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전자가 있을 것이고 고유한 에너지 껍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자들이 뭐 에너지가 저쪽에 있는 놈도 있고 이쪽에 있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모양 본 적 있어요? 뭐 전자 껍질 모양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아, 중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의 숫자가 주기율표 주기예요. 여러분 주기. 이 껍질 몇 개 보여요? 그럼 3주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에너지로만 보호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다 전자를 몇 개 그릴 거냐면 총 몇 개 그렸어요? 세봐요. 이거 전자 아니야, 핵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자를 11개 그렸어요. 11번이라는 놈인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11개의 전자들이요. 어디 이게 지금 바닥 상태라는 상태거든요. 에너지를 주면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 이 에너지 껍질이 모든 원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몇 주기 원소야? 1주기야. 전자 몇 개 있어? 얘조차도 주변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껍질이 되게 많아. 근데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갈 때 알았니? 이 에너지차가 100이라고 나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 100을 흡수하면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알아? 뿅 하고 가. 무슨 말이냐? 여기 전자 있었지? 100 흡수했지? 그럼 눈 딱 감고 뜨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야, 이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언제 널 때리니? 나 이 동작이 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막 이래. 안 때립니다. 선생님은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잘 들어요. 요 껍질이 가는데 에너지 얼마 필요하다고? 100인데 애들이 착각하는 거. 99는 가야 못 가요. 101은 간다고 생각해. 101도 못 가요.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제가? 빛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잘려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너 요 문 밖으로 나가는데 10,000원이야. 아 저기 11,000원이 안 내보내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할 텐데 전자는 정확해요. 11,000원도 안 내보내요. 11,100원? 안 돼. 왜? 우리는 10,000원하고 100원이라고 아니에요. 얘는 11,100원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빛 에너지만 와서 다한테 부딪혀줘야 돼. 그래야 얘가 전자가 켜가요. 그쪽으로 뿅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뭐에 대해 불연속적이다. 그게 모든 원자들이 이게 달라요. 이 에너지 간격이. 그러니까 봐봐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기체의 종류가 많아도 적어도 그 기체 종류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다고요. 그것들만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 그 빵 찍히면 뭐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빛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면 누구와 같이? 가와 같이 찍히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으로. 왜?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야. 전자가. 걔가 에너지 흡수할 거 아니야. 근데 마구잡이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튈 만큼만 흡수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만 사라지는 거야. 아까 노란색 타이지 군 선생님 쓰러진 것처럼. 거기만 딱딱 흡수되는 거지. 걔들만. 다시 한번. 잘 봐라. 이게 이해가 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던지는 말도 좀 이해가 오거든. 이게 무슨 색깔이냐 지금? 붉은색이지? 아, 요건 무슨 색깔이니? 파란 색깔이지? 아까 니네 빨간 옷초 파란 거 배웠지?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 파란색. 그쵸. 파랗게 질려봐야 한번. 그치? 파란색이 에너지가 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게 얘 에너지야. 빨간색은 20,000원이야. 파란색은 50,000원이야. 얘 총 얼마 있어? 얘는? 20. 그치? 그럼 누구의 에너지가 세다고? 얘가 세다고. 그런데 에너지가 강하다고 세다고라는 표현이 정말 웃겨. 얘 에너지가 높지. 빛의 세기가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야. 뭐냐? 세기가 밝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빛을 입자로 왔을 때 얘 빛 입자가 4개고 얘도 4개지. 밝기가 똑같다라는 거야. 알았냐? 에너지는 누가 높다? 얘가 높지만. 알았어? 그래서 봐라. 누가 밝아? 얘가 밝은 거야. 에너지는 얘가 더 높은 거고. 이해가냐? 무슨 얘기야?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와 파장이 고유하다는 거야. 그것만 흡수한다는 거지. 누가? 전자가. 그 흡수하는 전자들의 종류도 원자들마다 다르다는 표현이야. 지금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데 쟤만 저렇게 잡혀가지? 전자들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만 빼먹는 거야. 콕콕. 원자들마다 다 다르다. 자, 여러분 6번. 이거 잘 보세요. 선의 폭,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얘기했지. 그 기체 입자수가 많고 질량이 크고 그러면 더 선명하게 찍힌다고. 더 두껍게 찍힌다고.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거 알아도. 그럼 선의 폭이 선명하게 찍히는 거예요? 선이 두꺼워지게 찍힌다는 건 걔들이 가서 거기에 딱 찍히는 애들이 반복 횟수가 많다는 얘기야. 선의 두께랑 다른 거예요? 두께하고 선명하다하고 거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꺼우면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톤의 폭, 이게 두꺼워지면 밀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고
얇으면 밀도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두께. 알겠습니까? 다음에 가에서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개수는 원자 번호와 부끄럽죠. 뭐 수소는 그럼 선이 하나요? 그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의 개수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왜? 전자가 많다는 건 경우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선의 위치와 선폭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맞죠? 이런 건 그죠? 질량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 종류도 파악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가나 중에 가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시니까 가는 은하라든가 뭐 별의 집단, 성단 이런 것들이 숫자가 똑같죠? 그럼 가는 우주 빅뱅론이에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고요. 나는 뭡니까? 정상우주론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정상우주론이 아닙니다. 나는 2번 나는 값산 호일이 우주형은 우주론이다. 맞췄죠? 이게 정상우주론이고 호일이 얘기한 거예요. 가나에서 그래요. 모두 팽창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동감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질량, 그렇죠. 이게 빅뱅론은 질량이 일정해서, 그렇죠?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밀도가 준다. 서로 온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나에서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밀도는 일정하죠. 부피 커지는 대신 질량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때는 우주의 총질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꾸 나타나야 되니까. 우주 밀도는 일정하여 과거 현재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게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7번도. 다음 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맞죠? 우주의 온도는 높아진다. 여러분 처음에 맞았다고 뒤까지 맞을 리는 없죠? 일정하다가 답이에요. 일정하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됐고 여러분 여기 다 숙제죠? 그죠? 여러분들 숙제 잘 해오시고요. 숙제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노트를 보고 먼저 보고 푸세요. 알았죠? 정리를 좀 한다.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개념 강의 들은 친구들은 거기 노트 그거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노트를 찾아보시고 만약 없다 그러면 빨간색 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색깔 이용하는 방법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 첫 강의로 보내줄게요. 그럼 거기 가서 구독을 눌러놓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또 누르지 말고 좋아요는 별로 싫어한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소가 탄생하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책의 구성이 뭐냐? 학교에서는 막 나눠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이 교재를 만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교과서의 성질을 보면요. 처음에 원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까지 어떻게 만들어진까지 다 보여줘요. 별에 등장을 시켜서 별 내부에서 막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그 원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물질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화학 파트 선생님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원소의 주기성 거기가. 그럼 그것들이 물질이 보이면 뭐가 됩니까? 지각을 구성한다는 좀 더 큰 단위체가 되겠죠. 생명체를 구성한다든지 그게 생물이에요. 출발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건 바로 이 우주의 빅뱅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렇다라고 끝내놓고 그 다음에 각 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 수권, 직권, 기권 이런 식으로요. 생물권까지 쭉 그게 우리 지구권 동계면에 있는 애들이거든. 그 다음에 그걸 다 배운 다음에 역사를 배워요. 진화, 고생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나중에 화학 반응 배우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생태계 배우고요. 이게 얘기의 스토리인데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어 주신 선생님들 마음으로 그냥 쭉쭉 나갈 겁니다. 우리는 막 흐트러진 이론을요 당위성 있게 만들어 가세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 자르든 그걸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가 있다면 자기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기승전결 없이 그냥 바로 결론 내리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너 왜 공부해요? 없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적응을 잘해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서 공부를 하기 싫어요. 말은 멋있죠. 팔자는 개판되는 거 진짜. 네가 나아요 차라리. 아 지금 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명분을 있어야만이 나는 그러면요 명분 없이 사는 사람이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 없이 사는 사람 중에 누구 박지성이도 명분 없이 사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걔 표현이 그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명분이 뚜렷한 애는 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되었다라는 건데 나중에 명분이 무너지면 진짜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우리 이 진용 자격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 게 승무쌤 저기서 나오고 화학쌤 여기서 나오고 물리쌤 저기서 나오고 지학쌤 여기서 나오고 뭐 3명이 들어오실 텐데 자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더 어렵게 됩니다. 까먹기 싫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저 선생님 무슨 생인데 뭐 슬쩍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나 사실 뭔데 이거 한 다음 그럼 되게 까칠하게 돼. 근데 그 전공이신 분이 가르칠 때는요 되게 무난하게 해. 보시면 타이밍 잘 맞추세요. 여러분 우주는 어떤 이론이 좀 맞더라? 우주 빅뱅 이론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원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야 참고 원자라는 표현이 있고 원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나 수 이거를 원자라고 해요. 얘는 성분이란 이런 개념을 보기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화학식 있잖아요. 화학식 거기에 대문자 개수 대문자 하나 있어 그럼 원소가 한 종류인 거야. 그럼 대문자 두 종류 있어? 예를 들어 대문자가 몇 종류 있어? 두 종류 있지. 이게 원소야.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가 두 종류인 애를 화합물이라고 해. 하나 있는 애는 얘든 다 원소라고 그래. 또 얘는 동음이어야. 옛날에 호동소 물질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얘도 원소야. 그러니까 물질에서 원소를 뜻하는지 원자 원소의 원소를 뜻하는지 읽어보면 나와 그 안에. 자 사람으로 따져볼게. 얘는 명이야 명. 야 저 안에 사람 몇 명 있어. 명 같은 값이고 원소는 사람인지 개인지 성분이니까.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원자라는 거를 뜯어볼게. 원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원자는 중심에 누가 있고 핵이 있고 누가 돌고 있어? 전자. 알았어? 그때 핵은 다시 뭐로 나뉜다? 양성자와 누구로? 이렇게로. 이때 두 가지로 봐. 질량적 측면하고 전기적 측면이야. 자 질량적으로 본다면 얘를 이렇게 놨어. 얘는 뭐라고? 무시. 알았어? 자, 혹시 얘들 차이 아니야? 혹시? 전자가 하나 없는 거.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 이온? 그렇지.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거든. 그러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전기적인 원리를 모르는 친구에게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전자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 그러면 없는 애가 질량이 작아야 되잖아. 무시. 질량이 똑같아. 전자가 무시되기 때문에. 알았니? 일단 질량적인 측면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을 같다라고 놓고 1대1로 놓고. 알았어? 얘를 무시한다. 근데 전기적인 측면은 얘를 전자도 1로 놔. 근데 대신 전하를 이렇게 놔. 얘가 없어. 얘가 중성자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양성자의 숫자만큼 전자의 숫자가 존재해. 무조건. 왜? 그래 합해서 뭐 나와? 0 나오거든.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거든. 봐라.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지?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야.
과학자들이 알아보니 이렇게 밑에 쓰는 숫자가 이게 원자 번호거든. 근데 그게 양성자의 숫자라는 걸 나중에 알아냈어, 과학자들이. 그럼 11번,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 11개 있다. 그럼 전자도 11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양성자는 11개 있는데 전자가 몇 개가 되었다? 10개가 되어서 플러스 1인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출발하자. 그럼 여러분, 전자가 하나 부족하거나 전자가 하나 많거나 그래는 원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뭐라고? 이온입니다. 이온. 그럼 여러분, 핵과 전자 중에 누구만 움직임이 가능하다?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해서 그 전자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내가 이러니까 돈이요 이러지 말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불연속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 야, 너 얼마면 저기 태우러 갔어? 320원이요. 야, 1,000원 여기 있다. 깜짝깜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걔한테 딱 320만 줘야 되는 거야. 321원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전자의 역할이야. 그게 찍히는 게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었고. 이해갔어? 그렇다면 지금의 얘기는 뭐냐? 그것들을 구성하는 입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마치 가장 기본 입자 같잖아. 아니더라는 거야. 이거 읽어보면. 더 작은 기본 입자가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걸 지금부터 역사를 보는 거야. 우주 빅뱅은 본격적으로. 자, 처음에는 어떤 상태로 했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라고 했지.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을 하는 거야, 애들이. 뭐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거든. 야, 온도는 에너지거든, 얘들아. 온도는 에너지다. 좋으냐, 좋으냐? 뭐예요? 저거 뭐 말이야. 말이 안 통해요. 다시. 온도는 에너지야? 네. 너 지금 고우냐, 좋으냐? 너는? 아, 에너지 있냐고. 에너지가 있냐고. 에너지 남았어? 좋으냐, 고우냐? 고우니까요. 그런데? 저 피곤하지, 그지? 저원 좋았어. 뭐 상원? 아, 고까지도 아니고 저까지 아니면 좀 버틸만 해요, 상원.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얘들아, 여기에 이제 입자들이 쭉 나올 거야. 이름이 뭐 지들끼리 뭉쳐서 된 입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뭉쳐야 사는 거야. 뭉쳐야 입자가 되는 거라고. 야, 뭉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친구랑 사귀는 것도 그 친구가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 그래서 만나는 거죠. 의린 개뿔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이런 거예요. 뭔가, 야, 남녀가 만나는 것도 뭔가 주는 거 없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땡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입자들 사이에 땡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강력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강할 것 같죠.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왠지 약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보잘것없는 없는 힘이 중력이에요. 가장 센 게 강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고요. 양력이 3번째인데, 여러분, 이 힘들은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는데 자꾸 온도가 높다 보니까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온도가,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막 떨어지니까 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들어요. 넌 원래 되게 부자예요. 착해요. 부자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 1억 주고, 옆에서 막 저기 그래 2억 주고 막 이랬던 애예요. 근데 돈이 자꾸 주는 거지. 자꾸 줄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불러서 100원 내놔 뺏고 이렇게 없으니까. 근데 원래 얘는 뺏고 싶었던 애였던 거지. 태어날 때부터 돈 있으면 뺏고 싶은 애인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가 없어지니까 뺏는 거지. 그게 나타나는 거지. 무슨 말이야? 힘이 4종류가 존재했는데 그건 우주가 탄생하기, 그 탄생 후부터 있었던 힘이야.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게 온도가 떨어질수록 보여지는 순서가 초고온일 때 딱 나타난 힘이 강력이라는 거거든. 강한 핵력이라는. 그 힘은 있었는데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입자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야. 온도가 높다는 건 입자가 엄청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아, 니네 돈 많이 벌면 엄청 바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도 연인은 생긴다 이거죠. 사랑의 힘이 엄청 세다. 그죠? 엄청 바쁜 학교 고3 교실에서도 연인은 생겨요. 죽고 죽는 전쟁터에서 아이는 생겨요. 와, 이런 거죠. 그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초고온, 초고압 이쪽 고밀도 정도면 입자들 에너지가 상당히 셀 텐데 그걸 땡길 수 있는 힘, 그게 핵력. 근데 그때도 전기력은 있었지만 가히 그런 힘을 막 땡길 정도의 힘이 세진 않았는데 이런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자들이 종류를 쭉 쌤이 나열할 거거든. 아, 이것들이 합쳐서 얘가 되고 이것들이 합쳐서 얘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할 거야. 그때마다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만 툭툭 보세요. 한번. 아셨습니까? 먼저 초 기본 입자가 생긴 거, 저 기본 입자라고 하면 저 입자는요 우주가 발생하면서 최초로 생긴 입자예요. 알았습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애라고요. 얘는 업, 다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있어요. charming, 아니 또 뭐 strange, 그다음 뭐 탑, 뭐 그죠? 우리나라 말 꼭대기 뭐 이런 거 있잖은데 저는 빅뱅이라는 그룹 알죠? 그 탑이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 혹시나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우주론 속에서 찾아낸 기본 입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 2개만 배워. 업하고 다운이요. 근데 여러분 기본 입자는 우리가 2개로 나뉘어요. 쿼크하고요. 그 다음에 렙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벼운 입자의 뜻인데 여기도 6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얘하고 얘만 알아두세요. 업 쿼크, 다운 쿼크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얘만 알아두세요. 뭡니까? 전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은 누구예요? 전자이십니다. 고인물이죠, 고인물. 엄청 오래되신 분이에요. 경입자, 전자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3분, 몇 초 안 된 순간에 얘가 탁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자가 무슨 전화 떴어요? 전자가 누구 때문에 못 도망가요? 핵 속에. 저 때문에 못 도망가요? 저 때문에? 양성자죠? 양성자가 무슨 전화 떴어요? 그렇죠. 그럼 전자는 무슨 전화 떠야 돼요? 이 둘이 무슨 역이 제공할까요? 공량? 전기력이죠? 아까 전기적 측면 이러고 알려줬더니 이해가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보세요. 이 전자 6종류가 왜 6종류인지 아세요? 경입자는 서로 쌍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뮤온, 타우론 이런 애들이 뭐 일렉트론, 뮤온, 타우론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이에요. 그러면 전자의 짝이 양성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전자죠? 그럼 무슨 전자도 있어요? 양전자도 있어요. 그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은 거예요. 양전자가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 불안해서. 우주 초기엔 얘가 똑같이 생긴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알겠습니까? 양전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 배우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전자가 여기에 속하고 쿼크가 여기에 속하는데 왜 업과 다운만 보여주느냐? 다른 것들은 다른 입자의 생성의 중간 매개체로 사용되고요. 얘는 고정이 되는데 보세요. 기본 입자가 처음에 탄생하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서 시간이라 해도 진짜 수백 분의 1초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서로. 뭐 일단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쿼크끼리 결합을 해요. 와,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 힘을 강한 인력이라고 해요. 결합합니다. 이게 무슨 쿼크라고? 이건요? 얘는요? 요렇게 뭉친 애가 하나 있고요.
이런 애가 있대요. 이 I는 이러한 전하를 갖고 있어요. 이 I는 이러한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전하해봐 얼마야? 요. 이게 중성자. 얘는 얼마 나오고요? 3분의 아니. 맞아요? 응. 이게 양성자예요. 그럼 3분의 2 이거 누가 정한 거냐고요? 인간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쓰기 편하잖아. 실제로 얘입니다. 얘예요. 실제로는.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 되는 줄 알아요? 물투에서 나중에 배워요. 6.25 곱하기 요거를 보면 1쿨롱이 돼요. 이게 1A의 정의예요. 1초에 6.25 곱하기 12 18승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1865라고 외우죠. 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됐잖아. 그치? 그냥 대충. 숫자적인 암기가 좋은 친구들 이렇게 살짝 그냥 봐도. 그래서 이걸 쓴 거야, 이걸. 그럼 얘 실제 전화는 얼마냐고? 3분의 2 곱하기 1.607 이거로 나눠야지. 값으로 나누면 실제 값이 나와, 지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봐라. 사실, 중성자가, 이건 그냥 너네 써놓지 않아도 좋은데, 얘가, 형들요, 씨. 이 친구 점프 뛰는. 1.673 곱하기 11-24승 그래야 돼. 진짜. 알겠냐? 누구 하나가?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는 이래. 우리는 그런데 얘를 1대1로 놓은 거야. 1대1로 그냥. 계산하기 쉬우려고. 야, 진짜는 누가 크냐? 보니까. 그래. 그럼 여기 지워보자. 같이 있어. 맞지? 맞지? 업, 다운 중에 누가 무거울 것 같아? 다운. 이거야. 그냥 이런 거만 보라고. 저희구나라고. 알았어? 그럼 쿼크끼리의 비교했을 때 전하는 얘가 2배 큰 건 맞고 질량은 다운 쿼크가 조금 무겁다. 라는 거 정도? 이런 얘기가 있다면.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일단 쿼크가 서로 뭐하니? 만났잖아, 둘이. 그지? 이렇게 만났다니까, 지들끼리. 자, 이렇게 만났어. 이것도 만났어. 요게. 이 힘은 얘들끼리도 만나게 해줘. 그래서 핵력인 거야, 핵력. 이걸 끊는 게 뭐라고? 핵분열이야. 그걸 결합시키는 게 핵융합이고. 그 분열을 할 때는 방사선이 나오고, 융합할 때는 안 나오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 뭘까? 분열. 그래, 그게 분열이야. 그래서 서로, 야, 니네가 유치해, 유치한 짓거리를 하죠. 핵 그러면은 융합으로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만들죠. 그게 인공태양인데요. 아. 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거의 1억 도시거든요. 현재 온도는 한 4,000인가 이 정도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성이 없어요. 그거 만약에 그냥 냅두면요, 소형 블랙홀이 돼요. 냅두면. 계속. 예, 그냥 냅두면 나중에 블랙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블랙홀이 우주를 빨고 들어갈 수 있어. 그만큼 위험하다. 자, 여러분 봅시다.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분해되는 기본 입자, 원자 이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작은 거고 이게 진짜예요. 기본 입자란 최초로 만들어진 입자. 그래서 쿼크와 렙톤을 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쿼크 전자인데 이게 뭐라고? 렙톤이라는 경입자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은 가벼운 입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원자량을 측정할 때 전자는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음전하를 띈다. 근데 전자는 양전하를 띈 전자도 있다는 거 아셨어요? 자, 쿼크입니다. 이게 업, 다운, 스트레이트, 탑, 차밍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아셨어요?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쿨롱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3분의 2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전하량 합 나오잖아요. 업, 다운. 누굽니까 이게? 양성자죠, 양성자. 업, 다운, 뭐 이거 뭐예요? 중성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쿼크는 몇 개의 입자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 3개예요. 그게 업, 다운이냐, 업, 다운, 다운이냐 이런 차이다. 그리고 질량은 비슷하다고 써있지. 근데 아까 봤지. 누가 더 무거웠어? 무거울 중성자가 더 무거웠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거 살짝 스폰 날리는 줄 알아? 질량이 무거우면 불안해. 알아서? 질량 무거우면 불안해. 팔 빼야 돼. 그죠? 불안해. 알았니? 에너지가 높아도 불안하거든. 응? 야, 에너지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지? 네. 돈이 많으면 왜 불안해? 가출을 맨날 밥 먹듯이 돈 갖고 튀어나가니까 아 불안해. 부모 입장에서 돈이 없으면 안 나가. 돈만 생기면 나가네. 그지?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하고 질량이 커도 불안해. 너네 처음에 이걸 산술적으로 따지잖아. 똑같은 개수가 만들어진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똑같이 만들어져. 업다운 컷과 똑같이 비율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온도는 어때? 계속 떨어지지. 그럼 봐라. 이걸 설명을 못했거든? 아니 이게 똑같은 입자인데 나중에 가잖아? 그럼 중성자가 자꾸 줄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전에는 설명을 못했어. 나중에 한 거지. 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구나. 그 누가 얘기했어?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이야. 알았냐? 그걸 설명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 왜 알았어? 양성자, 중성자 있는데 왜 음성자는 없어요? 아! 잘 봐라. 어떤 전자, 양성자, 음성, 이게 우리는 기본 입자에서는 쌍으로 커플링이라고 하거든. 걔들끼리 만들어졌지만 이건 그 다음 얘기야. 이건 얘들이 합성으로 만들어진 기 때문에 이런 입자에서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상대값은 중성자, 양성자야. 상대값은. 처음에는 전기량과 전하량과 이 값도 똑같이 수학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때 충돌과 이런 걸 통해서 막 이 균형이 깨진 거야. 그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전하의 균형이 왜 깨졌지? 왜 얘는 질량으로 변하고 왜 질량은 자꾸 이쪽에서 이 질량 변화가 전체 질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뭐지? 알고 봤더니 빛이 질량으로, 질량이 빛으로 움직인다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딱 나오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기가 막힌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야, 시간이 오늘도 이렇게 되네. 아이씨, 뭔가 하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여기 어디? 원자 핵부터 양성자, 중성자부터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 내가 링크 보내줄게, 쌤이 우리한테.